하나, 둘, 하나, 둘. 자, 여러분들 교재 309페이지, 309페이지. 한자와 우리말이 있죠? 어휘력과 관련돼서 나오는 건데, 사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 사실. 그래, 안 그래요? 고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자 파트. 없어요? 한자 친숙합니까? 친근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휘 파트에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그래서 일단, 사실 하루아침에 우리 한자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애는 아니지만 한자와 관련돼서 또 우리말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 포인트들 정리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주로 이제 기본적인 거 배운 다음에 뒤에 한자 성어 있죠, 한자 성어. 그리고 오늘 지금 프린트를 아직 못 받았죠. 그 프린트를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한자 성어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 보면, A4 용지로, 한 8페이지 정도, 많죠, 양이. 8페이지 정도 되는데,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동안에 공무원 시험이 나와서 그것만 알면, 공무원 시험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알겠죠? 올려놨으니까. 물론 내 카페에도 올려놨고, 오늘 아마 이따가 프린트물로 제시가 되면, 주면 아마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어휘원에 대해서는 일단, 한자와 관련돼서 한자는 그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자 도금의 문제 있죠? 한자 도금과 그 뜻을 갖다 파악할 수 있는가. 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한자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표준 국어 대사전 속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 가운데 말 가운데 한자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죠. 고유보다 더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뭘 알지 못하면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자 도금 및 또는 뜻을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표기냐면 한자 표기 문제가 언급된다. 알겠죠? 뭐가 나온다? 한자 표기 문제. 그래서 한자 표기와 관련돼서 이게 언급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자성어. 사자성어. 그래서 한자 도금, 한자 표기, 사자성어. 오늘에서 수업의 중점은 이제 사자성어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성어는 반드시 나오고요. 이 두 가지는 선택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표기가 나올 때 있고, 도금이 나올 때 있고, 뜻을 묻는 문제 나올 때 있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적어도 우리 교재 속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어휘는 고유어에 대한 이야기. 이제 고유어도 불어서 뭐가 가끔 섞어 들어서 나오냐면 속담의 이야기까지 같이 섞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휘 부분은 이 정도만 공부해놔도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거다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생각을 좀 해두도록 하겠죠. 309페이지에 보면 동자 이음어 있죠. 이거는 뭘 찾을 때 많이 나오냐면 도금 읽기. 도금과 관련될 때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말씀설이다 달래설자 기쁠 열자 있어서 똑같은 한자인데 상황에 따라서 말씀설로 읽을 때도 있고 달랠새로 읽을 때 있고 기쁠 열로 읽을 때 있죠. 그렇죠? 설명할 때는 말씀설로 읽겠지만 유세할 때는 달랠 새자로 읽는다는 점. 됐습니까? 유세 동그라미 나와. 시험에 잘 나왔던 거예요. 유세. 유세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 유세하러 다닌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논류자에다가 달래샷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말로써 결국 유권자들을 달래고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세할 때는 바로 이렇게 유세로 읽어야지 유설로 읽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거 좀 잘 기억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방세자, 막을색자. 세용지마할 때는 변방세자로 읽지만, 방색, 폐색할 때는 막을색자로 읽는다는 점. 따라서 세용지마라는 한자 성어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변방의 노인의 말이다 해서 세용지마거든. 변방의 노인의 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고사성어라고 하는 겁니다. 고사성어. 즉 스토리를 갖고 있는 한자 성어를 고사성어라고 하죠. 따라서 옛날에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그 노인이
우연히 야생마를 공짜로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죠. 기뻐했고 부끄러워했어요. 아니 부끄럽다니 부러워했어요. 야, 저기 말을 갖다 공짜로 얻다니. 야, 정말 부럽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을 그 노인의 손자가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리를 갖다가 부러뜨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봐봐, 공짜로 얻으니까 저런 일 생기는 거야. 아유, 저 사람 잘 됐네. 막 이렇게 또 수근수근 대면서 비난했어요.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건강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손자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세옹지마가 뜻하는 바가 뭐예요, 나지? 처음에 말을 얻었을 때는 복이었죠. 복 주는 거잖아, 복. 돈을 얻게 됐으니, 말을 얻게 됐으니 복이죠. 그런데 말로 인해서 손자가 떨어져서 다리를 부러뜨리게 됐죠. 그럼 화죠, 화. 복이 뭐가 됐어? 화가 됐죠. 그런데 또 화가 또 나중에 뭐가 됐어요? 전쟁터에 끌려나가지 않아서 죽지 않았죠. 다시 복이 됐어요. 따라서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된다는 말이 뭐야? 세옹치마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없어요? 있죠. 또 때에 따라서 나쁠 때는 나쁜 것이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좋은 걸로 바뀔 때가 있겠고. 그래요. 좋다고 막 생각했다가도 나중에 그것이 뭐야? 나쁜 걸로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내용. 그게 바로 세옹지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방 세자로도 읽고 막을 색자로도 읽힌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형상상자, 문서장자. 그것도 좀 알아두면 되겠죠. 형상상, 문서장. 자, 그래서 상태할 때는 형상상자로 읽지만 상장을 받았다 할 때는 문서장자로 박는다는 점. 그것도 나오겠죠. 자, 바꿀역자, 또 시울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대체로 보면 이게 뭐 해일자죠. 해일자에다가 뭐가 만나면 만물자가 만났죠. 자, 결국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꿀역자. 해가 없어지면 뭐가 돼버려요? 세상이 밤이 돼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있었냐 없냐에 따라서 낮과 밤이 생기잖아. 쉽게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바꿀력이 된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게 있을 다음에 시울리자, 시작. 시울리자. 그래서 바꿀력자는 뭐가 될 수 있다? 뭐 해가 없어지는 거, 있는 거에 따라서 낮과 밤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시울리. 그래서 바꿀력자, 시울리자로도 읽는다. 따라서 용이하다 할 때는 시울리자로 읽히는 것이고 교육할 때는 바꿀력자로 읽는 거다. 됐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 이쪽으로 와서. 자, 차절색자, 쓸쓸학자도 알아도 차절색, 쓸쓸학자. 여기서 한자 하나하나를 다 배운다면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자, 거기 보면 쓸쓸할 삭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했지? 찾을 색자가 있죠? 이런 것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잘 보면 열십자가 있어요, 열십자. 열십자가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덮을 멱자고, 실자자를 쓰거든요. 한자 하나를 배우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이건 열십자. 열십자에다가, 덮을 멱자에다가, 실사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는 뭘 기억하면 쉽나요? 부수를 공부하면 쉬워요. 뭘 공부하면 쉽다? 부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날개 봐봐. 날개 보면 309페이지에 날개 보면 주요 부수에 의해서 뭐 변에 관한 거 쭉 나오죠? 그래서 그 날개단에 붙어 있는 그 부수들을 좀 외워두는 게 좋아. 자, 이 실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실사자. 실사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뭐와 관련이냐? 뭐 있다랄지 묵다랄지 뭐 가늘다. 가늘다, 뭐 색을 나타낼 때, 옛날에는 주로 색을 나타낼 때 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실사자가 들어가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어들은 대체로 뭐가 들어가 있다? 실사자가 들어가 있다. 대체로 부수는 그 한자에 무엇을 드러내냐면 뜻을 드러낸다. 뭘 드러낸다? 뜻.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실제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그런 부수들에 대해서 쭉 해놓고 그 부수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요 한자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한 기본을 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들도 국어 배울 때도 보면 뭐 기역년, 디귿리을 배우잖아, 그죠? 자음과 모음 배우듯이 영어도 알파벳 배우듯이 한자도 이런 부수를 알게 되면 한자 접근하는 데 상당히 쉬워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할 수는 없고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체크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데 좀 만족하시고 나중에 이런 한정으로 돼서 혹시 뭐 특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통해서 좀 더 배울 때 좀 더 집중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나 한번 설명해 줄게. 이 열십자 있잖아. 열십자는 숫자적인 10의 의미보다는 많다는 뜻을 갖고 있어. 뭘 갖고 있다 같이? 많다. 그러니까 열십자가 들어가면 많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많이 실을 갖다가 꼬다라는 뜻이야. 많이 실을 꼬아서 만든 걸 뭐라고 하냐면 동아줄이 있죠. 동아줄. 동아줄 같은 경우 있죠. 동아줄. 동아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거다. 동아줄 삭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을 많이 꼬아서 만든 게 뭐다? 동아줄이다. 알겠어요? 그 동아줄 같은 경우 동아줄이 있는데 그 동아줄은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동아줄을 만들어 놓고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찾을 색 시작. 그 찾을 색이 된 거야. 동아줄 삭자도 되고 찾을 색자도 되고. 또 하나는 어느 집에 딱 들어갔는데 동아줄만 덩그러니 걸러져 있어. 그럼 왠지 쓸쓸해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쓸쓸할 싹 시작. 쓸쓸할 싹. 그래서 이 삭자가 동아줄 삭자가 쓸쓸할 삭자도 되고 찾을 색도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찾을 색으로 많이 나온 거야. 우리가 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주요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찾아보기를 하죠. 찾아보기를 뭐라고 그래? 색인이라고 하지. 색인. 그때 색자가 찾을 색자를 쓰는 거고. 그러겠습니까? 또 수색대 있지. 수색대. 그럴 때 색출하다 할 때 다 찾을 색자를 쓰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하면 다 힘들 테니까 그 정도에서 그래서 찾을 색자 할 때 색인 할 때는 찾을 색자, 삭막하다는 쓸쓸할 삭자. 됐죠?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으로 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비율 율자, 거느릴 조자도 시험에 잘 나와요. 확률할 때는 비율 율자로 써 있지만 그다음에 통솔이다, 솔선수범하다 할 때는 거느릴 솔자로 써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밀추자, 밀퇴자. 추리할 때는 밀추자라고 추로 읽지만 그다음에 퇴고할 때 있죠? 원고지 쓸 때 퇴고, 고쳐쓰기 있잖아. 그럴 때는 밀퇴자로 쓴다는 점. 됐습니까? 퇴고할 때는 밀퇴자를 쓴다. 자, 퇴진할 때는 뭐래요? 물러날 퇴자지만 여기선 밀퇴자니까 퇴고 또 하나 더 쓸 때 쓸 말이고 그 추리 옆에다 써놔. 그때는 추진할 때는 밀추자로 씁니다. 추진할 때는 밀추자로 씁니다. 퇴고할 때는 밀퇴자로 쓰인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뒤로 넘기기 전에 그 밑에, 제일 밑에 한요 봐봐. 제일 밑에. 거기 보면 풍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약자 같은 경우가 여러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있죠? 이것이 뭘로 쓸 때도 있고 악으로 쓸 때도 있고 그렇죠? 음악 악자. 즐거울 낙자로 쓸 때도 있고 좋아할 요자. 그래서 악랑요. 시작. 악랑요. 그래서 우리가 풍악할 때, 음악할 때는 음악 악자로 쓰인 거야. 뒤로 넘기봐. 뒤에 넘기면 쾌락 있죠? 쾌락으로 할 때는 즐거울 낙자로 읽은 거야. 근데 그 밑에 보면 요산 요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는 좋아할 요자로 쓰인 거야. 그래서 똑같은 한자가 이렇게 하나의 뜻으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의문으로 쓰지 않고 여러 뜻과 여러 의문을 쓸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알아두라. 왜 그러냐면 한자는 뜻글자다 보니까 어떤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자를 또 만들고 그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줄치할 수 없는 한자의 양이 많아졌겠지. 그래서 더 이상 한자를 만들다 보면 자기들 자신들도 기억하기 어려워. 그래서 더 이상 한자를 만들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한자에 두 가지 이상의 음과 뜻을 주자. 그런 문자를 무슨 문자라고 하냐면 전주 문자라고 그래요. 무슨 문자? 전주 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주 문자. 그래서 전주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자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나 뜻으로 쓰이는 것을 전주 문자라고 한다. 더 이상 한자를 갖다 만들지 말자니 그지? 너무 한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한자에다가 뜻을 주자. 알겠습니까? 음을 주자 해서 만든 게 전주 문자. 무슨 문자? 전주 문자. 그런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문자들은 다 무슨 문자다? 전주 문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주 문자. 하나 한자에 두 가지 이상의 음과 뜻을 가진 문자. 알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면 되겠어요. 자, 그런 것들은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죠. 여기는
뭐 요즘에 와서는 신문 잘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게 나왔어서 공무원 시험에 다음 중 한자의 제자 원리가 달린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한자의 제자 원리. 그러니까 한자의 제자 원리다. 제자 원리. 여기는 뭐가 있냐면 육서법이라는 게 있어. 육서법이라는 게 있어. 6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둬요. 첫 번째가 상형의 원리. 뭐의 원리? 상형. 모양을 본뜬 거야. 모양을 본뜬 것을 상형문자라고 그래. 무슨 문자? 상형의 원리다. 할 수 있어요. 상형. 근데 우리가 매산자 있어 없어? 있죠? 매산자는 뭘 모양을 본뜬 거? 산의 모양을 본뜬 거. 알겠지? 그래서 매산자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참고로 써놔봐. 여기 교재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 교재 때는 뭐 안 해놨을까? 안 해놨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지사문자라는 게 지사문자. 자, 상형문자라는 것은 모양을 본뜰 수 있는 것을 상형문자로서 만들 수 있지만 모양을 본뜰 수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있지? 위 보여 안 보여? 위, 아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점과 선을 통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지사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근데 윗상자 같은 경우, 윗상자 보면 점과 선을 통해서 만들었죠. 이런 것들을 무슨 문자라고 한다? 지사문자라고 그래요. 알겠지? 점과 선을 통해서 만든 문자. 즉, 보이지 않는 대상을 그릴 때는, 만들 때는, 지시할 때는 이와 같은 지사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이미 만들어진 한자를 갖다가 통해서 뜻만을 채서 만든 글자. 이것을 무슨 문자라고 해요? 회의문자. 회의라는 것은 뜻만을 채서 만든 글자야.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나무 목자가 있어. 나무 목자. 나무 목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있어. 이렇게 있죠? 그럼 나무와 나무가 만나서 된 말이 뭐가 있죠? 그렇죠. 숲을 이루죠. 숲풀림. 이것을 회의문자라고 그래. 뜻만을 취해서 만든 글자. 정리됐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배우는 한자 가운데 가장 많은 한자가 뭐냐면 네 번째 한자거든. 네 번째 한자가 가장 많아. 그게 무슨 문자냐면 형성문자라는 게 있어. 네 번째 무슨 문자가 있다? 형성문자라는 게 있다. 형성문자. 네 번째 가장 대표적인 문자가 무슨 문자냐면 형성문자. 형성문자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음을, 한쪽에서는 뜻을 따와서 만든 문자를 형성문자. 그래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한자 가운데 가장 많은 거, 거의 80% 될걸? 그 정도가 형성문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자, 여기에서 삼수변이 있어, 삼수변. 이게 삼수변이야. 이 물숫자가 한자의 변, 부수로 가면 이 모양이 돼. 삼수변. 여기다가 뭐가 만나냐면 청자가 있어. 풀을 청. 무슨 청? 풀을 청. 그럼 이게 뭐야? 자, 여기에서는 뜻을 따왔고 여기에서는 음을 따와. 이게 음이 뭐지? 청이지, 청. 알겠지? 청인데. 여기서 뭘 따왔다? 뜻을 따와서. 물은 뭐야? 물은 깨끗하고 맑은 거지. 그래서 이름하여 맑을 청. 시작. 이게 맑을 청자야. 맑을 청자. 이렇게 해서 쓰는 말이 뭐야, 다시? 맑을 청자가 되는 거죠. 정리됐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 이게 제일 많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형성문자가. 자, 하나 더 예를 들면, 어디다 써야할까? 자, 하나 더 썼다. 말씀 원자가 있어. 말씀 원자에다가 풀을 청자를 썼어. 그럼 뭘까? 이거는 이쪽에서는 뭘 따오고 음을 따왔고 여기서는 뜻을 따왔어요.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할 때 있어 없어요? 있지. 뭔가 요청할 때 있지. 부탁할 청자. 부탁할 청. 부탁할 청. 우리가 청탁하다, 뭐 요청하다 할 때 있지. 그때 쓰는 청자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쪽에서는 음을, 한쪽에서는 뜻을 따온 것을 무슨 문자? 형성 문자라고 한다는 사실. 이해된다요? 뭐 그런 정도로 오늘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다섯 번째는 무슨 문자가 있냐면 전주문자라는 게 있어. 전주문자. 금방 했던 거예요. 전주문자. 전주문자. 하나의 한자에 두 가지 이상의 음과 뜻을 주자. 그래서 무슨 원리에 의해서 만든 문자냐면 경제성.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든 문자가 전주문자야. 더 이상 한자를 만들지 마자. 자기들도 주체할 수가 없어. 너무 한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한자를 만들다 보니까 엄청나 그 양이. 그래서 더 이상 만들지 말고 하나 한자에 두 가지 이상의 뜻과 음을 주자 해서 만든 자 무슨 문자 시작? 전주문자. 지금까지 배운 문자가 대부분 뭐다? 전주문자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마지막에 이제 여섯 번째가 가차문자.
가차 문자. 뜻과는 상관없이. 뜻과는 상관없이. 뜻과는 상관없이. 뜻과는 상관없이. 음만 취하여 만든 문자예요. 음만 취하여 만든 문자. 자, 뜻과는 상관없이 음만 취하여 만든 문자를 우리 무슨 문자? 가차 문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물의 정자 두 개 쓰는 것이 정에서 정. 이게 정자인데 고물의 정자에 고물이라는 뜻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도끼 있지. 나무를 갖다가 도끼를 찍을 때 있지. 그러면 쩡 소리 나지? 그것을 그냥 드러낼 뿐이야. 그래서 아무런 뭐 상관없이 뜻과는 상관없이 음만을 취해서 만든 글자를 뭐라고 다 같이 가차 문자. 그래서 한자는 대체로 몇 가지 원리에 의해서 6가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도금 읽기로서는 전주 문자가 잘 나와. 하나 한자가 2가지 이상의 음과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전주 문자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게 형성 문자예요. 무슨 문자? 형성 문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뜻을 한쪽에서는 음을 취해서 만든 글자. 알겠죠? 한자의 대다수가 뭐다? 형성 문자야. 그래서 형성 문자가 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산요수 잘 알아둬. 요산요수라고 해야지 자칫 잘못해서 낙산낙수라면 틀려요. 자,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우리가 옛말에 이 말이 있죠. 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뭘 좋아하고 다 같이? 물을 좋아한다. 알겠죠? 지자, 요수요. 그 다음에 인자, 요산이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인자한 자는 뭘 좋아한다. 다 같이? 산을 좋아한다. 정리됐죠? 그때 나오는 말이 그거야. 그래서 요산, 요수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끊을 절 모두체. 끊을 절 모두체. 끊을 절로도 읽고 모두체로도 읽어요. 그게 뭐냐? 아까 내가 잘 설명했지만 요거 다 썼어요? 안 썼어? 쓸 수 있는 시간 줄게. 육수법에 뭐가 있지? 첫 번째 시작. 상형문자. 두 번째 지사문자. 보이지 않는 것을 점과 선을 통해 읽는 지사문자. 그 다음에 이미 만들어진 것에 뜻만을 취해서 만든 글자 회의문자. 한쪽에서 뜻을 한쪽에서 음을 취해 만든 글자 형성문자. 하나의 한자에 2가지 이상의 음과 뜻을 주자 전주문자.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차문자. 가차문자는 전혀 뭐와 상관없이 뜻과는 상관없이 음만을 취해서 만든 글자. 이해되겠죠? 이것을 말하게 된다. 우리가 다 이것도 가차야. 미국 있잖아. 미국 같은 거 쌀미자를 갖다가 써서 미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본만 아름다운 미자를 썼는데 보통은 쌀미자지. 그럼 쌀나라 이거 아니잖아. 단지 음만을 취해서 만든 글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차 문제까지 설명 이해됐습니까? 거기까지 이해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310페이지에 보게 되면 끊을 철. 우리 아까 열십자는 주로 무슨 뜻을 갖는다고 했지? 열십자? 많다는 뜻을 갖는다고 했지. 많다. 그 다음에 여기다 칼도자가 맞는 말이야. 그러면 칼로 많이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끊어지겠지. 그래서 나온 말 모두채 끊을 절. 알겠지? 칼로 많이 되면 모든 것은 뭐다 같이 끊어진다. 그래서 모두채 끊을 절. 그래서 이 열십자를 갖다 좀 더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야. 밑에를 갖다 살짝 숙여서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열십자 이렇게 바꾼 거야. 그러다가 뭘 썼다? 칼도자 쓴 거지. 그래서 모두채 끊을 절. 시작. 모두채 끊을 절자로 쓰였다라는 생각을 해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필성 줄일생. 시작. 살필성 줄일생. 그래서 성찰할 때는 살필 성자로 쓰이고요. 생략할 때는 줄일 생자로 쓴다는 것도 알아둬요. 그 다음에 아닐 부자, 나쁠 비자. 부인할 때는 아닐 부자로. 이거 있으면 별 3개 놔. 시험에 나왔던 거 최근에. 부정한다, 뭐 부인하다 할 때 있죠? 그때는 부자는 아닐 부자 할 때 뭘 써야 된다는 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닐 부자 밑에다 이구자 써야 돼. 이구자. 그랬을 때 쓰는 말이다. 잘 알아둬요. 그래서 아닐 부자 부인할 때는 이 부자를 써야 됩니다. 나쁠 비자로 써서 비운이죠. 비운. 운명이 좋지 않을 때 비운이다. 비운의 죽음. 들어본 적 있죠? 그때도 비자로 읽는다는 거. 다 시험 문제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이걸 쓰는 가운데 밑에 고울동자 통활통.
고울동, 통활동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고울동, 통활동. 삼소변에다가, 이게 삼소변이죠. 삼소변에다가, 같은 동자를 쓴 거죠.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마을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우물 같은 경우가 마을에 하나씩뿐이 없었어. 그래서 그 한 우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지. 그래서 같은 물을 먹고 사는 사람, 마을동, 시작, 마을동. 그리고 이러한 물은 한 길로 통한다 해서 통활동, 시작, 통활동. 꿰틀 통자입니다. 그래서 통찰력 할 때는 이 꿰틀 통자 써야 돼. 잘 나와? 통찰력 할 때는 이 꿰틀 통자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내릴 강자, 항복할 항자. 자, 강우, 비가 내린다가 강우야. 강우량이 얼마큼 되냐 할 때 강우는 비가 내린다, 내릴 강자지만 항복할 때는 항복할 항자로 쓰인 거다. 그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알식자, 기록할 직자. 자, 지식 할 때 있죠? 일단 알식자고 표지 할 때는 기록할 지자로 쓰인 거다. 잘 알아둬요. 그래서 지식, 상식할 때는 알식자지만 표지판 할 때 표지는 기록할 지자로 쓰인 거야. 이거 조심해. 자칫 표식판이라면 틀려? 표식판이 아니라 시작. 표지판이라고 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냐면 309페이지 가봐. 교재 309페이지 가보면 문제 있죠?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표식해서 틀렸죠? 뭐라고 해야 된다? 표지라고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모르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고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밑으로 들어와서 다시 그다음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갱자, 고칠 경자. 다시 갱자, 고칠 경자. 우리가 갱신할 때는 갱자를 읽지만 경실할 때는 고칠 경자로 읽는다는 거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따라서 갱실할 때 다시 갱자지만 경실할 때는 고칠 경자로 읽는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제일 밑에 봅시다. 밑에 보면 다시 붙자, 돌이킬 복자. 자, 그 다시 붙자, 돌이킬 복자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도 있죠? 기록을 갖다가 경신한다고 그래? 갱신한다고 그래? 기록을 경신했다, 기록을 갱신했다? 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 때는 경신을 써야 돼. 따라서 기록을 경신했다 해야 돼. 그러나 주민등록증 같은 거, 운전면허증 있죠?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바꿀 때 있죠? 그럴 때를 뭘 쓴다? 갱신을 쓰죠. 근데 원종들이 자꾸 뭐라고 해? 그런 경우에도 경신했다, 주민등록증을 경신했다, 운전면허증을 경신했다 이렇게 경신한 말을 자주 쓰니까 인정했어. 따라서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고칠 때는 갱신도 쓸 수 있고 뭐도 쓸 수 있다? 경신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 때는 뭘만 쓸 수 있다? 경신만 쓸 수 있다고 했지. 생각나? 기록, 경신. 됐나요? 기록을 갱신이 아니라 시작. 기록, 경신. 주민등록증을 갱신한다, 경신한다.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정도는 주의를 좀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대체를 밑에 다시 붙자, 돌이킬 복자. 부응할 때는 다시 붙자로 쓰이고 복권할 때는 돌이킬 복자로 쓰인다. 따라서 다시 붙자, 돌이킬 복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넘어왔어. 311페이지. 자, 거기 보면 수요 있어, 수요할 때 셈 숫자 있죠? 셀 숫자, 수학할 때 숫자는 셈 숫자로 쓰인 겁니다. 그러나 자주삭자, 빈삭 있죠? 자주 빈자에다가 자주삭자야, 빈삭. 자주 있는 정도를 빈삭이라고 그래, 빈삭. 자주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빈삭. 그래서 이때는 자주삭자로 쓰였다는 것. 따라서 셈 숫자 또는 자주삭자로 쓰인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 한 다음에 먹을 식자, 밥사자. 자, 음식할 때는 먹을 식자로 쓰였지만 단사표미 있죠? 밑줄자. 단사표미 무슨 뜻일까? 단사표미. 옛날에 공자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제자 안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안연에 그 집을 한번 가봤더니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사느냐 봤더니 누추한 거리에 초가집 같은 데서 도시락 한 그릇과 물 한 그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보니까 반찬도 없어. 물 한 그릇과 토시락밥만 있는 거야. 밥 한 그릇만.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변명이 벼슬도 있어. 뭔가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벼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청빈한 삶을 얘기할 때, 소박한 삶을 얘기할 때 단사표음이란 말을 써.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소박한 삶, 청빈한 삶을 얘기할 때 뭘 쓴다? 단사표음이란 말을 쓴다. 알아둬.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단사표현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단사표현을 같이 살지? 청비란 삶? 자연에 묻혀 사는 삶. 알겠죠? 자연을 벗하며 사는 삶. 요즘에 그 프로그램으로 본다면 뭐에 닿지? 자연이, 나는 자연이라 있지? 그런 삶.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단사표현이란 말과 어울린다. 그래서 이 단사표현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일어날 때 쓰는 말이야. 자연 친화적인 삶을 얘기할 때 주로 단사 표음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때 주로 도금 읽기. 도금 읽기가 나올 때 주로 이런 한자를 통해서 도금 읽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는 차원에서 설명했고요. 뒤에 312페이지. 동음이에요. 자, 이 동음이어는 표기 문제. 그다 써놔. 표기. 한자를 표기할 때. 다음 밑줄 친 단어를 표기한 것 중 맞는 것은 뭐냐, 맞지 않는 것은 뭐냐 할 때 표기 문제로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추려놓은 건데 이 중에서도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것들을 추려서 몇 가지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그 중간 쪽 보면 감상이 있어 없어? 그렇죠? 감상. 예. 자, 그 영화의 감상의 감상은 감상적이다. 이런 단어가 있을 수 있겠죠. 시험에 나올 때. 그 영화의 감상, 그 영화 감상의 감상은 감상적이다. 자, 몇 개 나왔어요? 감상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밑줄 쳐놓고 이 밑줄 친 것을 한자로 옮겨줄 때 각각 순서대로 알맞은 것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몇 번 시간 줄 테니까 그 감상 3개 나왔지? 3개 가운데 이 첫 번째 감상은 이 3개 가운데 위에를 기역, 니은, 디귿을 해놨을 때 기역, 니은, 디귿 해놔봐. 그 감상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해놔봐. 똑같이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을 해놓고 각각 그 영화 감상의 감상은 감상적이다 있지? 첫 번째 감상은 어떤 감상일까요? 뭘 써야 될까요? 그렇지. 디귿이 써야 되지. 예술작품 있죠? 거기 감상. 예술작품을 음미하여 이해하고 즐기는 거죠? 그래서 살필감자 써가지고 감상. 그다음 두 번째 감상은 그로부터 받은 느낌이죠? 느낌이니까 뭘 써야 되겠어? 니은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감상적이란 말은 뭐야? 왠지 슬픈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같이? 기억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영화 감상의 감상은 감상적이었다 할 때 각각 이런 데다 밑줄 치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한자를 옳게 이야기하시오. 대체로 시험 문제, 이런 표기 문제는 뭘 통해서 많이 나오냐면 동음이어. 무슨 동음이어. 동음이어는 뭐지? 동음이어라고 하죠? 형식은 같은데 뜻이 다른 거 알겠지? 그래서 동음이어라고 했죠. 자, 이렇게 사람도 있고 또 하나 할까요? 그 감정이라는 단어도 밑줄자. 감정, 희노애락, 애용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체로 감정은 그죠? 나도 인간이라 뭐야? 나 제 감정을 갖고 있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를 유정명사를 했죠. 동물이나 인간은 다 뭐가 있어? 감정이 있죠? 그래서 유정명사. 그럴 때 그 감정입니다. 근데 밑에 감정이 있죠? 이때 앞에 신방변 들어가 있죠. 이거 신방변. 이 신방변이 들어가 있죠. 이거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유감이다 할 때 유감감자예요. 유감이다. 당신에게 내가 유감이다. 유감으로 생각하면 있어 없어요? 약간의 불만이랄지, 그 다음에 원망하는, 또 성내는 마음이 있을 때 유감입니다. 있죠? 그때 유감할 때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신방변이 들어가야 돼. 이거 잘 나가겠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제일 밑에 감정은 여러분들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갖다 살펴보는 거야. 그때 쓰는 감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감정가로 얼매다 이런 말 써 안 써? 쓰지. 그때 그 감정이다. 좀 어렵죠? 그래도 체크해 줄 테니까 이거라도 일단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한자 공부할 때 참고해서 공부해두면 돼. 자, 그 다음 밑에 계정도 밑줄자. 계정. 고칠 계자에다 바를 정자 쓰면 고쳐 바르게 한다 했지. 그래서 법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때 계정은 이 계정을 써야 돼. 고칠 계자에다 바를 정자.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 해서 고칠 계자, 바를 정자 써. 두 번째 계정은 정자가 정할 정자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새롭게 고칠 때 있지. 그래서 요금을 갖다가 계정한다 있잖아. 그때 그 계정은 이 계정을 써야 돼.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똑같은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따라 쓰이는 한자가 같다 다르다. 일단 끈기를 가지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체크해 줄 테니까 그거라도 좀 기억하고 있으라고. 알겠어요? 지금 당장 어렵지.
그런데 집에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또 정리하고 노트에다 필기하고 바로 이때 계정을 쓰는 거야. 아예 그림처럼 그냥 머릿속에 이미지로서 저장해 놔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안 나온다 생각하지 말고 나온다 생각하고 해줘야 돼.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공부해도 안 돼. 그다음에 계정 밑에 계정 고칠 계자에다 말씀 원자 들어가 있죠. 말씀 원자. 말씀 원자에다 고문의 정자 있죠. 이것도 고칠 정자야. 무슨 정자? 고칠 정. 특히 책 가운데 오타 같은 거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것을 수정할 때 이걸 써야 돼. 알겠죠? 개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책에 무슨 판? 개정판. 이게 이제 처음이 나왔잖아, 책이 처음 나왔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기서 보면 아까도 보면 오자 있어 없어? 노마자라고 해야 되는데 노마지 이렇게 나올 때 있잖아. 그거 고쳐서 나와야 되겠지. 그걸 소위 무슨 판이라면 개정판이라고 해. 알겠죠? 또 내용을 갖다 보충해가지고 좀 더 빠진 부분이 있어. 그래서 내용을 좀 보충해서 낼 경우 있죠. 그걸 증보판이라고 해. 무슨 판? 증보판. 내용이 좀 또 빠져 있거나 그래서 더 넣어서 알겠죠? 더 넣고 보강해서 낸 판을 증보판이라고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오자 같은 거 있지? 그걸 수정해서 내는 것을 개정판이라고 하고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 다음에 밑에 검사 하나 더. 왜 그 검사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근데 실험실 같은 데서 검사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그 검사할 검자에다 조사할 차자 써서 검사할 때는 그걸 써야 됩니다. 근데 밑에 검사는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검사들,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그때 검사는 밑에 걸 써야 돼요. 그 검사는 뭐 하는 거야? 일사자를 쓰지. 뭘 쓴다 다치? 일사자. 판사 있잖아. 판사나 검사 있잖아. 다 뭘 사자 쓴다? 일사자를 쓰는 거야. 일사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판정을 하는 일을 보는 사람. 검사. 우리가 소위 뭔가 살피고, 뭔가 조사하고 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검사잖아, 검사. 그래서 이 검사든 판사든 그 뒤에가 일사자가 붙는다는 걸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간호사 할 때는 벌써, 우리 간호사는 간호 일을 한다가 아니라 그 간호를 좀 격상해서 스승사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간호 선생님 그러잖아. 그래요. 의사 할 때도 스승사자 써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의사 선생님이지. 그래서 뒤에 선생님이란 말이 붙을 수 있는 말에는 뭘 쓴다 하지? 스승 일사자를 쓰지 않고 뭘 쓴다? 스승사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는 스승사자를 써야 되냐, 일사자를 쓰냐 그걸 구분하는 문제도 한번 시험 문제 출제된 적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변호사 할 때는 변호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호하는 사람은 상당히 좋은 사람이잖아. 그런 거래.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선비사자를 써. 뭐 써서? 변호사 할 때는 선비사자를 써. 그래서 서로 틀려. 검사나 판사는 일사자를 쓰지만 변호사 할 때는 선비사자를 쓴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313페이지 18번 공영. 이거 시험에 잘 나왔죠. 공영. 자, 우리가 공적 공짜를 써야 되느냐 함께 공짜를 쓰느냐 할 때 틀리죠? 공영. 우리가 공적인 기관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관리하는 거 있어 없어? 가끔 그래서 무슨 아파트? 공영 아파트 공영 주차장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때는 이 공영을 써야 돼. 알겠습니까? 자칫 밑에 함께 공짜 쓰면 안 돼요. 시험에 갖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교사. 첫 번째 교사는 학교 교자에 있다 스승사자지.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지. 교사 선생님. 두 번째 교사는 뭐냐? 사자가 옆에 학교 교자에다가 내가 잘못 말했어. 교사할 때 학교 교자라고 내가 잘못 말해서 가르칠 교자야. 알겠죠? 네, 잘못 말해서 위에 교사 있죠? 그럼 학교 교자가 아니라 가르칠 교자. 가르칠 교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쓰면 이 교사야. 선생님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야. 근데 밑에 교는 학교 교자지. 학교 교자에다가 집사자 쓴 거야. 그래서 학교에 가면 건물이 있어 없어? 강의실 있는 건물이 있지? 그걸 교사라고 그래. 교사. 이렇게 해갖고 밑에 교사. 별 3개 하나. 시험이 잘 나왔지. 밑에 교자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부추길 사자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남을 충동하여 못된 짓을 하게 하는 거 있지? 그래서 가끔 보면 뭐야? 살인교사죄. 들어본 적 있어? 그때 살인을 갖다가 하도록 그런 것을 부추기고 시키는 거. 살인교사. 지가 직접 살인하지 않지만 살인을 갖다 부추기는 거 있죠? 그것을 살인교사죄라고 하죠. 그런 거래요. 그런 점에서 해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에 반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정주행은 안 했지만 이틀을 거쳐서 본 적이 있어요. 또 누가 소개해줬어요. 소개해줘서 자기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 관련된 내용을 뭐 제보도 했다고 하면서 한번 그 드라마가 나오거든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드라마가 수리남이라고 하는 수리남.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있죠? 수리남. 그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나라에 있을 때 겪었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서 정보도 제공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드라마가 나오면 자기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으니 보라. 거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목사가 이렇게 나와서 막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실제 목사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픽션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악랄함이라고 할까 이것이 전 세계로도 알려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맹명 거짓말은 아니니까 한 번씩 볼만하고요. 연기가 좀 뛰어나더라고요. 연기가. 또 거기서 내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또 말하면 안 되니까 또 안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대함에 대해 다 느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에도 개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마약과 관련돼서는 적성국가라도 이 마약범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에 어떤 마약과 관련돼 있다? 자기 나라에 마약을 팔았다면 어디까지, 지구 끝에까지 가서라도 처단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간접적으로 느꼈어요. 근데 무더기 하면 될 거 아니야. 무더기 하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주권이 있으니까 무더기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미국입니다 하면 어쩔 다 피해줘야 돼. 그런 정도로 아주 무서운 나라가 미국이구나. 그것을 대사람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거기 교사죄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야 교사죄.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두목이 부하들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거죠. 무슨 죄? 교사죄. 거기서 주인공 교사죄로 이렇게 처벌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알면 되겠고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다 알아두면 더 좋은데 314페이지 30번 노력 밑줄자 노력. 자, 이 노력이 말이지 요거 좀 잘하면죠. 노력할 때 이 노자가 있어요. 계집여자에다가 이 또자가 들어가요. 이 또자는 보통 한자에서 손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처럼 부리는 여자지. 손처럼 부리는 여자. 이 손처럼 여기는 여자예요. 그게 뭐냐면 노비노자. 시작. 노비지 노비. 노비들은 막 손처럼 부리는 여자잖아. 그래서 이 노비노 다 같이 시작. 노비노자. 노비노자에다 힘력자 쓰게 되면 노비들은 뭐야? 그냥 힘들어서 일을 하지. 그래서 힘쓸노. 시작. 이게 힘쓸노자. 힘쓸노. 근데 그 밑에 노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이 노력을 이거 불화자. 막 힘을 들이니까 얼마나 막 몸에서 열이 나가서 그래서 불화자 두 개가 들어가. 더풀명자에다 힘력자 들어가. 근데 이때 이 로자는 뭔가 좀 가치적인 일을 할 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수괄로 로자, 수괄로야. 둘 다 뭐가 들어가 있다? 움직일 동자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노동이라고. 근데 이거 노동은 그대로 한자음을 노동을 읽은 거야. 근데 이렇게 읽으면 뭐가 된다? 이것이 노동이라고 쓰지 않지. 뭐라고 한다? 노동이라고 하지. 아직도 북한에서는 주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지. 노동신문.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이라고 그래. 이 한자가 들어갈 때 원래 한자음이 로인데 니은으로 썼지.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주음법칙. 시작. 주음법칙이잖아. 말 참말에 니은이나 니을이 오늘 꺼내니까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꾸는 현상 뭐라고 한다? 두법칙이라고 했잖아. 생각나?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체크해놔. 그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힘을 다한다, 힘을 들여 일을 한다 할 때 쓰는 말이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1번, 42번 동그라미. 41, 42. 매수, 매진할 때 쓰는 말, 이거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제일 밑에 있는 매진 알아도 매진은 남김없이 다 팔리는 걸 매진할 때는 팔매자를 쓰지만 밑에 매진 있죠? 이 매진할 때는 힘써 나가는 것을 매진하고 그래. 갈매자 써서 매진 잘 알아도 갈매자. 만진이 아니라 매진이야. 다만 요 한자를 주의해 둘 필요가 있겠다. 좀 어려운데. 자, 봐봐요. 이거 알아도. 이거하고 구분하는 문제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거 뭐냐면, 자, 이거는 붙어 있고, 이건 안 붙어 있잖아, 아무것도. 그렇지? 헷갈려야 되지만, 자, 이거는 없잖아. 위에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하러 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사러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때 몇 자가 살매자. 근데 여기는 뭐야?
뭔가 위에 있죠? 머리 위에 있잖아. 이걸 뭐냐? 팔매자야, 팔매자. 팔매자. 그래서 살매자와 뭐로 나눌 수 있다? 팔매자로 나눌 수 있다. 됐나요? 잘 알아둬. 그래서 우리는 사고 판다고 그래, 팔고 산다고 그래. 우리는 사고 판다고 그래, 팔고 산다고 그래. 사고 판다고 하지? 사고 팔기잖아. 사고 팔기. 팔고 사기가 아니라 사고 팔기지. 근데 한자로는 반대로야. 팔고 사기라고 그래. 그래서 매매, 우리가 매매하다 있지? 매매, 뭔뭘 매매하다 있지? 그때 매는 이렇게 이것부터 써야 돼. 매로 써야 돼. 알겠어요? 우리나라는 사고 판다고 그래, 팔고 산다고 그래? 사고 판다고 하는데 한자로는 팔고 산다고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매매라는 한자를 써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매를 써야지 반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런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될 수가 있겠다. 특히 어디서 나왔냐면 한국어 능력시험 같은 데서 언급이 됐어. 알겠습니까? 참고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만 알면 되겠다. 그래서 뭘 헷갈리면 안 돼? 살매자와 팔매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됐죠? 참고해도 돼. 다음에 체크하고 갑시다. 315페이지. 315페이지 48번. 방화. 방화. 자, 위에 방화는 막을 방자지. 밑에 두 번째 방화는 뭐다 하지? 놓을 방자. 무슨 방자? 놓을 방자. 불을 지르는 것은 두 번째 방화를 써야 돼. 근데 앞에 방화는 불을 막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 던져볼게. 우리 국어에서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뜻을 변별할 수 있죠. 소리의 길이에 따라 단어의 변별을 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 국어의 의문에는 몇 가지가 있었다? 우리 국어의 의문에 자모기력, 자모기력. 그래서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억양. 생각나? 그렇다면 이때 위에 것 방화와 두 번째 방화는 뭐가 길까요? 어느 방화가 길다고 했죠? 그렇지. 불을 지르는 것이 긴다고 했지. 그렇게 두 번째 방화가 길게 가야 돼. 앞에 방화는 짧게 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제일 밑에 세 번째 방화는 뭐냐? 이거는 우리나라 영화 있지? 우리나라 영화 있지? 그걸 방화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진짜? 방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만든 영화를 뭐라고 한다? 방화. 그래서 뭐의 반대? 외화의 반대. 알겠죠? 외국 영화의 반대, 방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너무 양이 많아서 말이지, 다 하기는 그러니까 좀 체크해 둡시다. 이제 체크하고 봅시다. 54번, 54번, 56번, 다음에 58번, 다음에 316페이지에 60번 사전. 이것도 집에 나왔어요. 사전. 이 사전이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들 그 국어 사전 할 때 있지? 국어 사전, 영어 사전 할 때 사전과 백과 사전 할 때 사전이 틀리다는 거야. 거기 위에 있는 사전 있죠? 위에 있는 사전은 백과 사전 할 때 쓰는 것이고, 밑에 말씀 사찰 쓴 사전은 국어 사전, 영어 사전 할 때 쓰는 말이야. 최근에도 신문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 백과 사전이라고 써놓고 사전에 밑줄 쳐놓고 이 사전을 한자어로 옮겼을 때 맞는 것은 뭐냐 나온 적이 있습니다. 67번. 다음에 317페이지 74번 시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밑줄자 시사. 보일 시자에다가 붙이길 사자 쓰면 미리 암시하여 일러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사라고 한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있지? 그때 시사는 이 제일 첫 번째 써야 돼. 근데 시사상식이 있어 없어요? 시사교양, 시사상식 있지? 그때 시사는 두 번째를 써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발생한 일을 할 때 시사입니다. 잘하다. 다 뒤로 넘기겠습니다. 318페이지. 90번 유세. 유의 유세 있죠? 있을 유자에 따른 세력세자 쓰는 유세. 아이고, 유세 부리지 마. 이런 말 들으면 있어 없어? 유세 떨지 마. 유세 부리지 마 있지? 그때는 위에 걸 유세를 써야 돼. 근데 밑에 유세는 아까 얘기했죠? 선거 유세 있지? 그때 쓰는 말이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를 달래고 다닌다 할 때 유세. 그때 쓰는 말이다. 다음 95번. 이동에 대해서 이동. 이동도 잘 알아둬요. 움직이나 옮겨 다닌다 그랬죠? 자, 칠판 주목해봐. 이것은 설명해야 돼. 시험에 또 나왔었어. 하여튼 우리 교재 이것만 알면 한자 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다가 요게 쓰는 것이 있고, 여기 있죠. 여기도 똑같이 동자가 들어가면 동자, 움직일 동자. 아이고, 움직일 동자 들어가죠? 그럼 여기 뭐냐? 이 이동일 때가 있고, 이게 이동이야, 둘 다. 그때 인사 이동이다. 인사 이동이다. 군대 이동이다 할 때 각각 뭐에 밑줄 쳐놓고
이동의 밑줄 치고 여기에 맞는 한자로 얼마게 짝짝 나왔겠지, 시험에. 그러면 인사이동은 뭘까?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하는 업무가 달라지는 거지. 하는 업무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 이걸 써야 돼. 인사이동. 달을 이자 써야 돼. 근데 군대가 이동하다는 것은 뭡니까? 군대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옮겨가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옮긴다 해서 옮길 자 이걸 써야 돼. 군대 이동할 때는 이걸 써야 되고 인사 이동할 때는 이걸 써야 된다. 왜? 다른 업무를 보는 거니까. 이런 식의 문제 언급이 된 적이 있더라.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갑시다. 97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103번 동그라미. 103번. 자문. 스스로 자자에다가 물을 문자 쓰면 스스로 묻는 것을 자문이라고 하죠. 근데 밑에 자문 있지? 이 자자가 물을 자자인데, 이 물을 자자, 어떤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때 있죠? 자문해 본다 할 때 이 자자야? 최근에 그것도 시험에 출제됐죠. 자문. 자, 이 밖에 106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112번 동그라미. 전용. 여러분들, 여성 전용, 여자 전용 독서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때 전용은 뭘 쓴다는 거죠? 위에 걸 써야 돼, 위에 걸. 오로지 전자. 알겠죠? 여성 전용 독서실 할 때 위에 걸 써야 된다. 밑에 전용이라는 것은 다른 데 옮겨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금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 들어본 적 있죠? 공금을 전용해서 안 된다 할 때 그 밑에 전용 쓰는 거야. 자, 뒤로 넘겼어. 320페이지. 320페이지에 122번. 122번, 123번. 그 다음에 321번에 128번. 최근에 시험 나왔죠. 통화. 128번 통화. 통화할 때 이 화자 있지? 화자가 재화, 화자를 써야 된다는 재화화.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 있지? 그때 밑에 거 말씀 화자를 쓰는 거. 그래서 이 최근에 시험 문제. 통화량 할 때는 통화량이 많았다. 몇 시에서 몇 시 때가 통화량이 많았다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통화지. 근데 통화 긴축 재정 들어본 적 있어, 없어? 그지? 그때 통화는 위에 걸 써야 돼. 돈과 관련된 것은 위에 걸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31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137번 동그라미. 특히 137번, 최근에 시험이 나왔죠. 현상, 제일 위에 거 현상이 있죠. 나타나 보이는 현재 상태를 보라온다. 현상 보고, 여기다 써놔. 현상 유지. 현상 보고. 여기다 써놔. 현상 유지. 옆에다 써놔. 현상 유지라고. 현상 유지일 때는 이 현상 써야 돼. 제일 첫 번째 현상을 써야 돼. 네, 두 번째, 자연 현상이 있어, 없어? 있지. 그때는 두 번째 현상을 써야 돼. 세 번째, 현상 공무 있지? 그때는 매달 현자를 썼는 현상 공무 써야 돼. 현상. 세 번째 걸 써야 돼. 그 다음에 사진 현상이 있지? 사진은 뭡니까? 그대로 베끼는 거죠? 그대로 베끼는 것이가 모방을 상자 써서 제일 끝에 현상을 써야 돼. 어떤 현상이냐에 따라 다르죠? 그 다음 우리가 시험 문제 밑줄 치놓고 그 현상을 한자로 옮겼을 때 알맞으면 나온 적 있단 말이야.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기억을 해둬야 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320페이지에 140번. 회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할 때 회의는 위에 걸 써야 돼? 근데 밑에 거 회의는 의심을 품는 거 있죠? 회의적이다.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따라서 품을 회자에다가 의심을 으짜 써서 회의적이다. 썼다. 이거 써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배운 것은 뭐냐? 주로 도금 읽기나 한자 표기 문제에서 잘 나왔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우게 되냐면 주로 뭘 배울 거냐면 주로 한자성어 있어, 없어? 있지? 한자성어. 여러분들 교재 보면 저 뒤로 넘겨봐. 뒤로 넘기면 뒤로 넘겨서 뒤로 넘기면 345페이지에 한자성어 나왔나? 나오지? 여기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것들을 추려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쉬었다 합시다.